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는 강력한 자석 물질을 만드는 그런 자석 제조업체입니다. 근데 이 자석을 이 코라이트 페어 같은 그런 히토류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자석류를 말하는 건데요. 이 업체가 만드는 건 이게 굉장히 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 자체로도 시장에 배리어가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그린텍이 갖고 있는 이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죠. 특히나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 그러니까 자석 물질을 갖고 방열을, 즉 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전자파를 차폐하는 데도 사용되고, 하여튼 이 자석이 다양하게, 이 페라이트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고효율 자석 부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고, 이 회사가 아모그린텍이 갖고 있는 이 고효율 자석 부품을 갖고 거래하는 고객들을 보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,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부품 회사인 모비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, 또 통신망 5G 통신망에도 이 델탄이 하는 글로벌 업체들과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분야에도 이 발열 문제가 화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ESS 분야에도 이 아모그린텍의 부품들이 많이 사용됩니다. 거기다가 삼성전자, 이거는 노코멘트,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IR 때 얘기 나온 건데, 플렉시블 배터리나 이런 분야에도 이 고효율 자석 물질이 사용됩니다. 왜냐면 배터리는 고유의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고효율 자석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아모그린텍의 이 시장은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하고 있고,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코어 같은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고효율 자석 물질을 찾는 데가 많았습니다.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히토류를 사용하던 이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물질을 이제는 페라이트 코어를 갖고 이 모터의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, 왜냐면 중국산 히토류 가격이 중국 정부에서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가격이 올라버리고, 또 그걸 좀 풀어주면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원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들쑥날쑥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%를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전기 모터에 들어가고 또 이런 강력한 자성을 필요로 하는 데 사용된 히토류를 대체해서, 중국산 히토류를 대체해서 다른 나라의 페라이트 코어나 다른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기존에 이 고속 회전을 필요로 하는,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,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에 히토류 자석이 굉장히 회전력을 고속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해야 하는데, 이제는 페라이트 코어 자석도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히토류만큼의 회전력을 가져올 수 있다.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 테슬라도 너무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비싼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해서 이 전기 모터에 이 중국산 히토류를 퇴출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. 자,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에서 이 첨단 소재 쪽, 즉 고효율 자석 물질 쪽에서 약 36.81%의 매출을 차지했고,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쪽에서도 이 20%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. 그리고 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에서 또 30%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. 그리고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1,400억대에서 좀 정체된 느낌입니다. 1,421억에서 1,476억으로 매출액이 아주 조금 3.8%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,
영업이익은 한 39%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 회사, 그러니까 아모그린텍이 생산하는 강력한 이제 고효율 자석 물질에 대한 가격이 수요가 늘면서 오르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모습입니다. 당기 순이익도 지금 12.65%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죠. 근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전체 최대주 지분이 47%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죠. 그리고 이 업체는 아모그룹이라고 해서 아모텍, 아모그린텍, 아모센스라는 상장사를 세 군데나 갖고 있고 이 아모텍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모그린텍이나 아모센스가 일종의 계열 관계를 갖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제조업을 하거나 생산 유통을 하는 그런 법인들을 갖고 있습니다. 국내외 법인들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이슈가 된 건 아모그린텍이 생산한 고효율 자석 물질이 이 테슬라의 오랜만에 신제품 신차인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데 납품이 된다는 게 알려졌죠. 근데 문제는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. 이게 끼케야 뭐 몇십만 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, 그리고 한 달에 지금 몇만 대 수준의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이 아모그린텍으로서는 이 납품을 많이 하고 싶어도 엔드 유저인 테슬라가 제대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출액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지난 2023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15,500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죠.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아모그린텍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들의 시장 내 가장 큰 수요자로 쓰이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계속 다른 부품에서도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, 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런 면에서 매출 외형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 수량을 늘려주거나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으로서는 실적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다 보니 아모그린텍은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흘러내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아모그린텍의 주가가 이 미국 테슬라에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슬라 뉴스에 아주 민감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. 또 그러고 이 테슬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실적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주가가 이제 실적이 영향받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좀 일부 올리면서 다른 전기차 제품들도 신차들도 이제 새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, 또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아모그린텍에 대한 주가도 이제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게 아모그린텍의 시장은 이 고효율 자석 물질을 생산하는 건 뭐 바로 오늘부터 생산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효율의 자석 물질을 안정적으로 자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이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를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것도 그렇게 중국산 히토류가 전 세계 생산량의 90%를 중국이 차지하다 보니 중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 조절을 하는 히토류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도 이 중국산 히토류 퇴출을 선언했고, 그 대안으로 이 페라이트 코어 같은 다른 대안 자석 물질을 찾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 그런 대안 자석 물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왔었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모그린텍도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의 이제 사업 다각화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, 특히 테슬라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회사가 만든 이런 자석 물질이 LFP 배터리에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모그린텍의 그러니까 매출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
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실적이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고, 이제 테슬라가 그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좀 나아지면 그에 대해서 부품업체로서 이 업체도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아울러서 아무그린텍은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한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각화에서 다른 고객사에 대한 매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다각화가 이 회사의 실적에도, 아무그린텍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가격대까지 흘러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